안성자유가 스승님한테 선생님 그 이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스승님이 오늘은 불 꺼진 재와 같고 실현당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곽자기 즉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주죠. 나는 나를 장례 지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제자들이죠.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남곽자기 스승이 땅의 피리와 인간의 피리와 하늘의 피리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늘의 피리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바람을 불어줘서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이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말을 맺혀요. 자, 그러면은 어떤 최초의 출발, 가장 높은 것, 혹은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원, 혹은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원.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 그런데 장자는 끝까지 근원이 무엇이다 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 근원은 도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개 문장을 더 보겠지만, 물론 오늘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더 보겠지만, 거기서도 장자는 계속 무한소급을 하는 그것으로 끝내지, 무한소급에서 어디에 딱 멈추는 그 지점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느냐? 건너가기.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지혜지. 건너가면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최고 지혜가 아니다고 하는 반야학과 정신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긍정한다. 이 세계의 어떤 토대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토대는 절대 순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존재적인 최고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긍정하는 한 인간은 근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어떤 근원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은 근원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는 철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원이라는 것이 가지면은, 근원이라는 것을 가지면은 그 철학은 목적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론으로 빠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 제 이야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살짝 그 논리를 좀 약간 건너뛰어서 이야기해요. 자, 본질을 긍정하면 근원을 추구하거나 목적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은 전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목적을 추구하는. 그럼 목적을 추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적을 추구하면은 이 목적은 이상으로 설정되죠. 이상으로 설정돼요. 이상으로 설정됐다 하면 이것은 뭔 준이 되겠어요?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이 되면은 모든 사태는 이 목적을 근거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단계에 뭘 나타내? 기준 하면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구분. 처음 듣는 척 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한 분들이 지금 계세요. 구분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배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억압. 이것이 일련의 하나의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목적을 갖는다 하면 기준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을 갖으면 기준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준을 갖는다.
기준을 가지면 구분을 한다. 구분을 하면 배제를 하고 배제를 한 다음에는 억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폭력을 낳는 어떤 하나의 노선이다. 노선이다. 그래 목적을 가지면은 목적을 갖는 목적 자체의 삶 전체가 제한된다. 그러면은 목적을 갖지 않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 발전할 수 있냐? 이야기를 알 수 있죠.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내 이제 어렴풋한 내 어떤 목적이나 목표랄지 이런 거는 뭐였냐면은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자.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자. 이제 이거 하나만 정했어요. 40살 때까지 공부만 하자. 이걸 나중에는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좀 포장해서 깨달음 공부를 좀 하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어쨌든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38인가 9살 때 이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공부만 하자라고 결정하면서 내 머릿속에 모호하게 그렸던 그 인생하고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교수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잘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를 그만뒀어요. 교수를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지금 계속 사는 모습은 40살 때까지 공부만 하자 할 때 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이상한 어떤 느낌들, 그것만 나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 자다가 아이고 그 생각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나를 칭찬을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어려서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교수가 되는 것을 내가 꿈으로 가졌다면은 교수를 하는 그 일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보다 더 넓은 진실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젊은 시절에 해가지고 누구에겐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욕을 먹고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참 괜찮았다. 참 이야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 자식을 기를 때도 무엇이 되라고 기르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살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더 넓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 이 이야기는 몇 번 제가 한 건데 고등학교도 진학률, 그러니까 대학 합격률, 어느 대학 몇 명 합격하고 어느 대학 몇 명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합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하고 또한 자유롭게 자유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겠다. 독립적인 인격을 만들어내겠다. 헌신하는 인격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목적을 가진 학교하고 퀄리티는 엄청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루어낸 성취도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를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방송국도 우리나라를
좀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랄지,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달지 하는 방송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어떤 방송국은 시청률에만 목매다는 방송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시청률에만 목매다는 방송국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 방송국이 방송국으로 제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목표를 지향하지 못하고 목적을 지향하지 못하고 목표에 갇히는가? 그 뭐냐? 세계를 보는 눈이 매우 짧기 때문이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짧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사랑한 다음에 거기서 직업도 나오고 성적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사랑하는 이것은 빠져버리고 성적과 직업만 나오면은 그 성적과 직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도 갖지 못하고 나를 믿고 남을 믿는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런 인격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떤 직업을 갖는데 성공한 인간하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갖지 못한 인격하고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상아라는 것은 가치와 짧은 어떤 신념에 갇혀 있는 너를 죽이면 황홀경에 빠진다. 이 세계의 진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루게 된다. 큰 성취를 이루는 노선이 네가 어떤 목표에 갇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목적을 추구할 때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야.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고 박수 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작회도 없어. 훌륭한 사람을 보는 거는 그 훌륭한 그 훌륭한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형은 다르겠지만 나도 어떻게 해서 훌륭해 보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 빌 게이츠는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빌 게이츠는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PC를 만든 거예요. PC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자기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것이 인간으로 사는데 매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간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빌 게이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상아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면 너는 목표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타고난 네 재능, 실력을 발휘도 못해.
그러니까 목표에 갇혀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끊어버려. 그리고 목적을 가져봐. 목적을 가져봐. 그렇게도 응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자유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례, 천례, 지례, 일례, 천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근원을 말하지 않는다. 그 근원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근원이라는 것이 장자한테서는 의미가 없고 근원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목적론에 빠지고 목적론에 빠진다는 것은 특정한 기준을 갖게 되고 특정한 기준을 갖게 되면은 배제하고 구분하고 억압하는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목적을 갖는 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갖는 한 너는 그 특정한 기준에 갇히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취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자는 이렇게까지 매끈하게는 설명을 못 했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거는 아시죠? 예.